경계침범과 점유취득시효에 관해서 유튜브 방송을 무려 7차례 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경계침범 1탄으로 지적불법지에서의 경계침범 해결 방법, 그리고 경계침범 2탄으로 지적불법지가 아닌 경우에 경계침범 해결 방법에 대해서 방송을 했더니 상담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소송 의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경계침범과 점유취득시효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작년 7월 달부터 8월까지 지적불법지인데도 점유취득 소송을 당할 때 내 땅 뺏기지 않는 방법, 그리고 내 점유가 20년이 안 돼도 시효취득할 수 있는 방법,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소유자 변경, 자주점유 의사란 무엇인지, 자주점유로 인한 인정되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와, 우린 뭐 그동안에 경계침범하고 네. 점유취득시효에 관해서 뭐 엄청 방송 많이 했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네. 예, 그 막상 이제 상담해보거나 또는 뭐 소송해보면 그 방송에 했던 내용에서 또 빠진 내용이 또 그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담도 했고 실제로도 소송에서 또 쟁점이 된 내용인데요. 여러분 과거 청량 결과와 현재 청량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에 관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실제 소송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집 담장이 무려 이웃하는 세 집의 경계를 침범한 사안인데요. 화면 같이 보시죠. 네, 점선이 현재 측량된 지적도상의 경계고요. 붉은색 선이 담장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A씨집 담장이 B, C, D C 땅 경계를 침범해 있는데요. B씨의 경우에는 B씨 땅 왼쪽은 A씨 담장이 침범해 있는 반면에 B씨 담장은 또 A씨 땅을 침범해 있으면서 한편으로 C씨 땅을 침범해 있기도 합니다. A, B, C, D, C의 각 땅의 경계와 A, B, C, D, C의 각 담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담장이 경계보다 우상향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이거 뭐 전형적인 지적불법지로 보이죠? 예. 지적불법지는 그 땅의 경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지적도 하고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현재 필지 기준으로 전국 부동산의 약 15%, 부산은 약 17% 되겠습니다. 지적불법지는요, 도심의 개발되지 않은 그런 오래된 지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지적불법지는 그 동네 전체의 지적과 그 동네 집들의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기준으로 하면 이웃집 담이나 건물이 우리 집 땅을 이제 침범해 있는데 반면에 우리 집 담이나 건물은 또 다른 집 땅을 침범해 있습니다. 지적불법지인지 아닌지는요, 구청 지적과에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예, 지적불법지로 인한 이웃과의 경계 문제는 구청 지적과에 지적도 오류정정 신청을 해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적불법지로 보이는 동네에 점유취득시효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고요. 소송을 당하시는 분이 지적불법지니까 점유취득으로 해결하면 안 되고 지적도 오류정정 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시면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시는 분이 승소하시고 소송 당하신 분이 패소를 해서 땅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L씨도 B씨, D씨를 상대로 L씨 담장이 넘어가 있는 땅 부분을 점유취득시효했다라고 또 역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예, 이 소송에서 저희 의뢰인은 B씨인데요. B씨의 경우에는 B씨 담장도 A씨 땅을 이렇게 침범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C씨 땅도 침범해 있으니까 이 소송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그 B씨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주의적으로는 지적불법지니까 점유취득시효 문제가 아니라 지적도 오류정정이나 지적재조사 사업을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도 예비적으로는요. 혹시라도 A씨 주장이 인정될 때를 대비해서 B씨 나도 A씨 땅을 침범한 B씨 담장 내의 땅을 점유취득했다 하고 이제 반소를 제기하고요. 또 C씨에 대해서도 별소를 제기해서 만약에 이 소송에서 A씨 주장이 인정된다면 B씨 나도 C씨 땅 일부를 점유취득해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도 B씨는
예, 그동안 이웃 주민으로 함께 생활한 C씨한테 어떻게 소송을 하겠냐 하시면서 오로지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만 해달라고 저희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네, 이게 몇 평 안 되는 땅이다 보니까 이웃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참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예, 훌륭하신 분. 네, 이 소송은 지적불법지에서의 소송이 맞기는 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해당 구청 지적과에 저희가 사실조회를 했고 회신 받은 내용을 보면 여기가 지적불법지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는 맞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ABCDC의 담장과 지적도상 경계가 함께 나타난 인터넷 지도를 현재와 2008년도 것을 각 구에서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물론 이 지도는 법적 효력은 없고 참고용이긴 하지만 현재의 사진은 앞서 본 도면처럼 ABCD의 담장과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는 않았는데 2008년도 사진에는 별 차이가 없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예, 그렇다면요. 이곳은 과거에는 지적불법지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ABCD 집을 건축할 당시에는 측량을 해서 그 측량 결과에 따라서 담장을 쌓았는데 이후에 그러니까 현재는 과거 측량 때와는 다른 측량 기준점을 잡았다거나 측량 방법이 달라져서 과거 측량 결과와 현재 측량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대법원 판례가 있죠.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대법원 2002-17791 등 판결인데요. 경계 침범 여부가 문제가 되어서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로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 측량은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 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 토지의 등록 당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한 판 측량 방법에 의하여 분할 측량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 측량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현재 이르러 등록 당시의 기준점을 찾을 수 없어서 등록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 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분할 측량 원도를 토대로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의 기준점에 의하여 경계복원 측량을 할 수 있는 바 대상 토지의 사정 변경으로 위 방법에 의하여 경계복원 측량을 하는 것마저 불가능하게 됐다면 기초 측량에 의하여 해당 토지 인근의 도건점을 찾아내어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 측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주제인데요. 과거 측량 결과와 현재 측량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경계침범과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상대방, 그러니까 피고죠. 피고가 과거의 측량이 있었고 과거의 측량 결과에 따라 현재 담장이나 건물을 지은 사실을 입증하면서 설령 현재 측량 결과에 따르면 마치 담장이 경계를 침범한 것처럼 되어 있어도 소송에서는 과거 측량 결과대로 판단해야지 현재 측량 결과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예, 참고로요. 한국 전쟁 때문에 지적 기준점의 약 78%가 없어졌답니다. 뭐 낙동강 전선까지 막 밀려왔잖아요. 예, 다 전국에 이렇게 기준점 꽂아놓은 게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과거 많은 지역에서 기준점을 이용하지 않고요. 현형을 기준으로 측량하기도 했는데 따라서 기준점에 의한 측량과 현형에 의한 측량 결과가 불일치하는 지역이 많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현형에 의한 측량이 뭐냐? 기준점 없이 현장 일대의 지형 지물들을 도면으로 표시한 다음에 지적도와 중첩지께서 일치시키면서 대상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측량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경계침범 그리고 점유취득시효에 관해서 한 방송 중에서 빠진 내용인 과거 측량 결과와 현재 측량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경계침범과 점유취득시효 문제는 꽤 복잡합니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그동안 했었던 방송을 다 모아서 특집으로 예. 네, 다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예, 이상으로 술칠법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슬슬